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죠. 정부가 우리 세금을 막 수천억 원이나 들여서 엄청나게 거대한 행사장을 지어준 겁니다. 네, 아주 으리으리한 행사장이겠죠. 그렇죠. 게다가 경찰이 출동해서 통제도 해주고 질서 유지까지 무료로 다 도맡아주고요. 오, 완전 VIP 대우네요. 네, 그런데 어떤 개인 사업자가 이 모든 공공 인프라를 사실상 공짜로 이용하면서 손님들한테는 1인당 뭐 한 10만 원씩 비싼 입장료를 받아서 챙기는 겁니다. 아니, 시설은 세금으로 다 지어놓고 돈은 자기가 번다고요? 네, 심지어 행사 끝나고 나오는 엄청난 쓰레기나 주변 이웃들이 겪는 그 끔찍한 소음, 교통체증 이런 불편함은 나 몰라라 하고 그냥 훌쩍 떠나버려요. 세상에. 당장 불법 아니냐고 난리가 나야 정상 아닙니까? 특혜 논란도 터질 거고요. 당연하죠. 그런데 여러분 정말 놀랍게도 이 기가 막힌 일이 대한민국 도심 한복판에서 매주 주말마다 아주 합법적으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 어떤 상황인지 짐작이 갑니다. 네, 바로 오늘 저희가 다룰 주제 마라톤 대회 이야기입니다. 아주 날카롭고도 확 와닿는 비유네요. 아마 지금 방송 들으시는 청취자 여러분 중에서도 막 고개를 끄덕이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다들 한 번쯤은 겪어보셨을 게니까요. 그렇죠. 평일 내내 고생하고 모처럼 화창한 주말에 가족들이랑 맛있는 것도 좀 먹고 바람도 쐴 겸 차를 딱 몰고 나섰는데 덜컥 갇혀버리는 거죠. 아유 속에서 천불이 나죠 아주. 맞아요. 내비게이션을 보면 아주 길 전체가 시뻘건색으로 꽉 막혀 있고 창밖을 보면 그 주황색 통제선 너머로 수천 명이 도로를 꽉 채우고 뛰어가고 있잖아요. 네, 차 안에서는 아이들이 지루하다고 보채고 그 귀한 주말 시간은 도로 위에서 속절없이 날아가 버리고요. 사실 저희 세대, 그러니까 506 세대에게 마라톤이라고 하면 예전 88 서울올림픽 시절이나 뭐 1년에 한두 번 열리는 굵직한 국가적 행사 느낌이 강했잖아요. 그렇죠. 길가에 서서 다 같이 태극기 흔들면서 박수 쳐주고 막 응원하는 그런 훈훈한 분위기였죠. 네,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다릅니다. 제가 관련 통계를 좀 들여다봤는데 정말 입이 떡 벌어지더라고요. 통계가 어떻길래요? 작년 한 해 동안 우리나라에서 열린 마라톤 대회가 무려 250개가 넘습니다. 250개요? 세상에 거의 매일 열리는 수준 아닌가요? 거기에 더해서 최근 몇 년간 1000명 이상 모이는 대규모 대회만 무려 500여 개가 열렸어요. 와, 500개요? 이거는 뭐 어쩌다 한 번 열리는 체육 행사가 아니네요. 맞습니다. 이건 거대한 산업이자 뭐랄까 통제가 불가능해진 하나의 사회적 현상이 되어버린 거죠. 좋아요. 이 문제 한번 제대로 파헤쳐보죠. 오늘 딥다이브의 미션은 바로 이겁니다. 그저 건강한 취미라는 화려한 포장지 뒤에 숨겨진 구조적 모순, 그리고 공공재인 도로를 둘러싼 얄팍한 상술과 아찔한 안전불감증의 실체까지 낱낱이 해부해 보겠습니다. 네, 아주 좋습니다. 이 현상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단순히 요즘 젊은 사람들이 달리기를 참 좋아한다 이런 수준을 넘어서야 하거든요. 그렇죠. 원리를 좀 들여다봐야죠. 네, 마라톤 열풍이 대체 어떻게 누군가의 일상을 파괴하는 민폐로 변질되었는지, 그리고 수천 명이 차도를 뛰어다니는데도 왜 구타의 안전 시스템은 깡통처럼 텅텅 비어 있는지 그 거시적인 시스템을 봐야 합니다. 그럼 일단 이 질문부터 좀 던져보고 싶은데요. 그래도 뭐 사람들이 주말에 방 안에서 스마트폰만 들여다보는 것보다는 밖에 나와서 뛰고 땀 흘리는 게 사회 전체적으로 보면 훨씬 건강하고 좋은 거 아닌가요? 운동 자체는 당연히 긍정적이죠. 특히 고령화 사회에서 국민들의 건강 증진은 길게 보면 의료비 절감이라는 국가적 이득으로도 이어지니까요. 네, 국가가 나서서 장려할 일이긴 하죠. 문제는요, 공간의 독점, 그리고 타인에 대한 배려 부족에 있습니다. 개인의 건강을 위한 활동이 공공의 권리를 너무 과도하게 침해하는 선을 넘어버린 겁니다. 아, 선을 넘었다. 네. 최근 도심 곳곳을 점령한 그 이른바 러닝크루 문화가 아주 대표적입니다. 소셜미디어 인증샷 문화랑 이게 결합이 되면서 달리기의 목적이 어떤 건강이나 자기 극복에서 보여주기로 견질되는 경향이 뚜렷해졌거든요. 아, 맞아요. 그 인증샷 문화, 스마트폰 앱 같은 거 켜고 뛰면 지도 위에 내가 달린 그 동선이 선으로 쭉 그려지잖아요. 네, GPS 트래킹 앱이죠. 그거 가지고 막 강아지 모양, 토끼 모양 그리겠다고 수십 명이 횡단보도 한가운데를 떡하니 막아서고 단체 사진을 찍질 않나. 진짜 기가 막힙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밤 10시가 넘은 조용한 주택가 산책로에서 대형 블루투스 스피커를 쿵쾅대면서 크게 틀어놓고 마치 군가 부르듯이 막 기합을 넣으면서 뛰는 분들도 있어요. 아, 동네 주민들 입장에서는 정말 엄청난 스트레스겠네요.
오죽하면 그 서초구에 있는 반포종합운동장 같은 곳에서는 아예 트랙 안에서 5인 이상 무리지어 달리기 이걸 금지하는 조치까지 내렸겠습니까? 아니 오죽 심했으면 구청이 나서서 인원수까지 딱 정해서 금지를 시켰을까요? 지역 주민들이 참다 폭발한 거네요. 맞습니다. 송파구 석촌호수나 성북천 같은 곳에 가봐도 한 줄로 뛰기 이런 현수막이 아예 도배가 되어 있어요. 서울시 민원 데이터만 봐도 시민들 분노가 얼마나 빠른 속도로 차오르고 있는지 아주 명확히 보입니다. 민원이 얼마나 들어오는데요? 다산 콜센터에 접수된 마라톤이나 달리기 관련 교통 불편 민원이 불과 2021년만 해도 1년에 한 40건 수준이었거든요. 40건이면 뭐 참아줄 만한 수준이었네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 이게 441건으로 폭증했습니다. 무려 10배 이상 뛴 거죠. 세상에 10배요? 그건 그냥 좀 불편하네 이런 수준이 아니잖아요. 시민들 생업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고 있다는 증거죠. 정확합니다. 특히 자영업자분들 피해가 심각해요. 그러니까요. 주말 장사로 일주일을 버티는 지역 식당이나 소상공인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요일 한상 바쁠 점심시간에 맞춰서 도로를 꽉 막아버리면 예약했던 손님들은 길이 막혀서 에이 그냥 차 돌리자 이러고 가버리죠. 배달도 완전히 마비가 됩니다. 오토바이 진입조차 못하니까 배달기사분들이 코를 아슬 거절해버리거든요. 거기에 수만 명이 도로를 한바탕 휩쓸고 지나간 자리에 산더미처럼 남겨진 쓰레기들, 물병들, 그거 다 치우는 건 고스란히 지자체 청소노동자들과 동네 주민들 목 아닙니까? 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아주 중요한 경제학적이고 상식적인 모순이 하나 발생합니다. 모순이요? 도로는요, 철저하게 국민의 세금으로 만들고 유지 보수하는 완벽한 공공재잖아요. 그쵸. 우리 모두의 것이죠. 그런데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설 마라톤 주최 측은 이 공공재를 통째로 틀어막고 아주 철저하게 사적인 이익만 취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마라톤 대 삼가비가 대략 얼마 정도 하는지 아십니까? 저도 이번에 자료 찾아보고 정말 깜짝 놀랐는데요. 예전에는 뭐 10,000원, 20,000원 내면 예쁜 기념 티셔츠 하나 주고 그랬던 것 같은데 요즘은 10km 뛰는 데만 무려 6만 원에서 8만 원을 받고요. 풀코스는 10만 원을 훌쩍 넘기더라고요. 네, 가격이 엄청나게 올랐죠. 심지어 그 유명한 메이저 대회들은 그렇게 비싼 돈을 내야 하는데도 접수 시작하자마자 3분 만에 서버가 다운되면서 싹 다 마감된대요. 이건 무슨 인기 아이돌 콘서트 티켓팅 뺨치는 수준이라니까요. 주최 측 입장에서는 참가비 수익만 수십억 원에 달하는 아주 거대한 비즈니스가 되어버린 겁니다. 하지만 그렇게 벌어들인 막대한 수익이 지역사회로 다시 환원이 되느냐?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게 문제죠. 그래서 제가 오프닝에서 던진 의문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 동네 공공공원을 누군가 마음대로 떡 허니 빌려서는 자기들끼리 유료 파티를 열고 입장료 수십억은 싹 다 챙겨가면서 챙겨가고 주민들에게는 네, 주민들한테는 소음이랑 쓰레기, 꽉 막힌 도로만 던져주고 가는 꼴 아닙니까? 이건 공정하지도 않고 도무지 상식적이지도 않아요. 이걸 더 큰 그림과 한번 연결해 보면요. 해외의 성공적인 마라톤 시스템과 우리를 비교해 봤을 때 우리가 뭘 놓치고 있는지 아주 명확해집니다. 해외는 좀 다르게 운영을 하나요? 네, 마스터카드 글로벌 리포트에서 그 유명한 뉴욕 마라톤의 경제적 파급 효과를 분석한 자료가 있는데요. 해마다 5만 명 이상이 참가하는 뉴욕 마라톤이 열리는 그 당일 코스 주변 상권의 매출이 평소보다 얼마나 오르는지 아십니까? 글쎄요. 우리처럼 길이 막히니까 오히려 떨어지지 않을까요? 무려 40% 가까이 상승합니다. 네, 아니 우리는 장사를 처망친다고 상인들이 난리인데 뉴욕은 오히려 매출이 40%가 오른다고요? 세상에, 그게 대체 어떻게 가능한가요? 통제하고 끝 이러지 않습니다. 대회를 지역 경제와 아주 긴밀하게 맞물리도록 정교하게 디자인을 하는 거죠. 디자인을 한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데요? 예를 들면요. 처음 코스를 설계할 때부터 골목 상권이 밀집한 곳을 전략적으로 통과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달리는 사람뿐만 아니라 그 선수들을 응원하러 온 수십만 명의 가족, 관람객들이 길거리에 머물면서 지갑을 열고 소비할 수 있게끔 거대한 축제구역을 조성하는 거죠. 아, 뛰는 사람만 챙기는 게 아니군요. 그럼요. 참가자들한테는 동네 식당에서 쓸 수 있는 할인 바우처를 막 나눠주고요. 대회 전후로 지역 축제랑 연계해서 사람들이 동네에 며칠씩 머물면서 돈을 쓰게 만듭니다. 와, 듣고 보니까 진짜 비교가 확 되네요. 그들에게 마라톤은 주민들의 일방적인 희생을 딛고 주최 측만 배를 불리는 얄팍한 행사가 아니라 지역사회 전체가 다 같이 수익을 나누는 거대한 경제적 펌프 역할을 하는 겁니다.
아, 경제적 펌프. 정말 무릎을 탁 치게 만드는 표현이네요. 한국은 그냥 도로에 펜스 쫙 치고 들어오지 마세요. 우리 뜹니다. 하고 끝내버리는데 거기는 돈이 지역사회 구석구석으로 흘러 들어가게 아예 길을 터준다는 거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100번 양보해서 그래 교통통제 참아줄 수 있다. 장사 망치는 것도 하루니까 참는다고 칩시다. 1인당 10만 원이나 되는 그 비싼 참가비를 받아 챙겼다면 최소한 그 돈이 달리는 사람들의 안전을 지키는 데는 쓰여야 하는 거 아닙니까? 당연한 말씀이시죠. 그런데 현실은 정반대라는 게 더 충격적입니다. 네. 그 부분이 사실 오늘 말씀드릴 현상의 가장 어둡고 치명적인 단면입니다. 그 수십억 수익을 올리는 화려한 마라톤 대회 이면에는요. 참가자들의 기본적인 안전조차 보장하지 않는 끔찍한 안전 불감증이 또아리를 틀고 있습니다. 안전 불감증이요. 사고가 자주 나나 보죠? 최근 한 4년 남짓한 기간 동안 사설 마라톤 대회에서 발생한 사고만 무려 179건에 달합니다. 특히 앞서 말씀드린 대로 대회가 막 폭증했던 작년 한 해에만 무려 72건의 크고 작은 사고가 터졌어요. 아휴, 제가 관련 뉴스 보면서 정말 등골이 서늘하지다 못해서 막 분노가 치밀어 오르더라고요. 전문가님도 그 사고 기억하십니까? 사흘 동안 무려 230km를 릴레이로 달리는 역전 마라톤 대회에서 일어났던 참사요. 아, 네. 정말 안타까운 사고였죠. 20대 아주 전도 유망한 선수가 경기 도중이 뒤에서 쌩쌩 달려오던 1톤 화물차에 치여서 그만 목숨을 잃고 말았잖아요. 아니 도대체 마라톤 대회 중에 어떻게 참가자가 화물차랑 같은 차선에서 달릴 수가 있습니까? 상식적으로 도무지 이해하기 힘들지만 그게 바로 우리 사설 마라톤 대회의 부끄러운 민낯입니다. 사고 이후의 경찰 조사 결과를 보면 정말 분통이 터집니다. 조사가 어떻게 나왔길래요? 원래 주최 측이 경찰서에 낸 계획에는 안전요원을 최소 35명을 배치하겠다고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비용을 몇 푼 아끼려고 그랬는지 몰라도 실제 현장에는 29명밖에 배치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사람 목숨이 달린 일인데 거기서 인건비를 아끼나요? 더 기가 막힌 건요. 대회 전에 관할 경찰서에서 주최 측에 경고를 했다는 겁니다. 해당 구간은 평소에도 차량 통행이 엄청 잦고 사고 위험이 높으니까 통제를 더 철저히 강화해라. 이렇게 명시적으로 경고까지 보냈거든요. 그런데요? 그런데 주최 측이 그걸 철저하게 무시한 겁니다. 와, 이건 비유하자면요. 시속 100km로 차들이 쌩쌩 달리는 고속도로 갓길에다가 그 주황색 플라스틱 꽃갈콘 몇 개 대충 세워두고 그 옆에서 수백 명이 모이는 벼룩시장을 연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정확한 비유십니다. 어떤 단단한 바리케이드나 물리적인 보호장치도 없이 사람을 그냥 위험한 차도로 냅다 밀어넣은 명백한 인재 아닙니까, 인재? 게다가 밤에 일어난 울트라 마라톤 사고는 더 참혹합니다. 한겨레 보도를 보니까 무려 537km를 달리는 국토 종당 대회였는데 네, 그 사건도 충격적이었죠. 새벽 3시 30분에 만취한 운전자가 모는 차에 참가자 3명이 치여서 현장에서 끔찍하게 참변을 당했습니다. 그 말은 즉 가로등도 제대로 없는 깜깜한 새벽 국도 가장자리를 주최 측에서 안전요원 단 한 명도 없이 그냥 걷거나 뛰게 방치했다는 뜻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참가자들은 당연히 주최 측이 관할 경찰이랑 다 협의를 마쳤고 내 안전을 책임져 주겠지. 이런 굳은 믿음으로 10만 원이 넘는 거액의 참가비를 내고 뛰는 거거든요. 당연하죠. 돈을 냈으니까요. 하지만 현실은 참담합니다. 그냥 시급받고 고용된 대학생 아르바이트생 몇 명이 형광조끼 하나 걸치고 경광봉 흔드는 게 안전대책의 전부인 경우가 허다합니다. 아니 10만 원씩 수만 명한테 참가비를 받으면 도대체 그 엄청난 돈을 다 어디다 꽁쳐두고 쓰는 걸까요?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부분은요. 제가 해외에서는 마라톤 안전을 도대체 어떻게 관리하나 찾아봤거든요. 정말 차원이 달라도 너무 다릅니다. 오, 해외에는 뭔가 특별한 시스템이 있습니까? 영국의 맨체스터 메트로폴리탄 대학에서 진행 중인 군중과학, 그러니까 크라우드 사이언스라는 연구가 있습니다. 세계적인 대회인 런던 마라톤에 바로 이 기술을 적용하는데요. 군중과학이요? 네. 이 사람들은 마라톤을 단순히 사람들이 모여서 땀 흘리고 뛰는 체육 행사 정도로 보지 않습니다. 거대한 유체역학 시스템으로 접근을 하더라고요. 잠깐만요. 유체역학이요?
그 공대에서 배우는 파이프에 물이 어떻게 흐르는지 계산하고 그런 학문 말씀이신가요? 맞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무려 5만 명이 넘는 아마추어 러너들이 뿜어내는 그 에너지를 거대한 강물의 물줄기처럼 보는 겁니다. 와, 사람을 물의 흐름으로 본다? 네, 그래서 코스 중간에 코너를 돌 때 도로 폭이 정확히 몇 미터인지 아마추어 주자들의 평균 달리기 페이스는 어떤지를 아주 복잡한 수학적 알고리즘으로 전부 다 계산해냅니다. 세상에 그걸 다 계산을 한다고요? 네, 그러면 특정 교차로에서 출발하고 나서 45분쯤 뒤에 엄청난 병목 현상이 생기고 꽉 막힐 거다. 이걸 분 단위로 정확하게 예측해내는 거죠. 아, 그래서 사고나 압사를 미리 방지하는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애초에 출발할 때부터 그룹을 아주 세밀하게 나눠가지고 마치 댐에서 수문을 열고 물을 방류하듯이 시차를 두고 출발을 시키는 겁니다. 철저한 과학적 데이터로 아찔한 사고의 싹을 아예 처음부터 잘라버리는 거죠. 야, 정말 감탄이 절로 나오는 훌륭한 시스템이네요. 그런데요, 이 대목에서 정말 근본적인 그리고 아주 중요한 질문이 하나 떠오릅니다. 네, 어떤 거죠? 우리 상황을 한번 돌아보자고요. 영국의 저런 첨단 알고리즘, 군중 과학. 애초에 그런 거창한 것까지는 바라지도 않아요. 네, 뭐 우리는 그 정도 수준이 안 되니까요. 도대체 한국에서는 주최 측이 경찰의 뻔한 경고도 무시하고 한밤중 새벽에 사람들을 목숨 걸고 국도로 내모는데도 어떻게 이런 위험천만한 대회가 매주 버젓이 합법적으로 열릴 수 있는 걸까요? 제 말이 그 말입니다. 아니, 나라에서 통제를 안 합니까? 관할 구청이나 정부가 딱 보고 당신들 서류 보니까 안전 대책이 너무 엉망이다. 사람 죽겠다. 허가 못 내줍니다. 이렇게 딱 막아야 하는 거 아닙니까? 놀라지 마십시오. 우리나라 관청에는 법적으로 그럴 권한이 아예 없습니다. 네, 권한이 없다고요? 무슨 말씀이세요? 이게 바로 우리 법과 행정이 가진 가장 끔찍하고 거대한 사각지대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현행법상 사설 마라톤 대회를 개최할 때는 당국의 깐깐한 심사를 거쳐 허가를 받아야 하는 허가제가 아닙니다. 허가제가 아니면요? 그냥 서류 한 장 들고 와서 우리 언제 어디서 달리기 대회 엽니다. 이렇게 구청에 통보만 하면 끝나는 신고제에 불과합니다. 아니 세상에, 이게 말이 됩니까? 왜 이런 허술한 법이 만들어진 거죠? 이 법이 만들어질 과거 당시만 해도요. 이런 체육 행사라고 해봤자 기껏해야 동네 아저씨들 조기 축구회나 학교 운동장 하루 빌려서 동문회 체육대회 하는 아주 작은 수준이었기 때문입니다. 아, 옛날 법이군요. 네, 법이 마라톤이라는 행사의 상업화, 대형화 속도를 전혀 따라가지 못하고 옛날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아니, 동네 축구도 아니고 무려 1,000명, 10,000명이 한꺼번에 모어서 8차선 차도를 점거하고 뛰겠다는데 그게 허가가 아니라 단순 신고 통보라고요? 더 황당하고 기막힌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대회 참가자가 1,000명 미만인 규모의 대회는요. 아예 안전관리 계획 자체를 세울 법적 의무조차 단 하나도 없습니다. 뭐라고요? 앞서 말씀드린 그 20대 청년이 화물차에 치여 숨진 참담한 역전 마라톤 대회 있죠. 거기도 전체 참가자가 1,000명이 안 된다는 바로 그 황당한 이유 하나 때문에 이 안전 규정에서 쏙 빠져나갔습니다. 잠깐만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제가 내일 당장 어디서 사람들을 999명을 딱 모아서 8차선 강남대로 한가운데를 막고 뛰겠다고 맘대로 선언해도 구청에 제출할 안전계획서가 단 한 장도 필요 없다는 뜻인가요? 네, 법적으로는 정확히 그렇습니다. 막을 명분이 없어요. 세상에 마상에, 이게 무슨 행정입니까? 그럼 100번 양보해서 1,000명이 넘는 대규모 메이저 대회들은 어떨까요? 거긴 최소한 계획서라는 걸 쓰긴 쓰겠죠. 네, 이태원 참사 이후에 국민체육진흥법이 다행히 한번 개정이 되면서 1,000명 이상 행사는 안전관리 계획을 반드시 수립하도록 법으로 의무화하긴 했습니다. 다행이네요. 그럼 구청에서 그걸 다 꼼꼼히 검토하겠네요. 그런데요, 여기서 진짜 실소가 헛웃음이 터져나오는 기막힌 대목이 있습니다. 국회에서 법안을 만들 때 계획을 수립하라고는 법에 명시해놨으면서 정작 그걸 정부나 지자체에 의무적으로 제출하라는 조항을 쏙 빼는 겁니다. 네. 아니, 수립을 했으면 당연히 관청에 내서 허락을 받아야지. 제출 의무가 없다고요. 그럼 그 서류를 그냥 열심히 써서 자기네 주최 측 사무실 책상 서랍 깊숙이 넣어두고 자물쇠로 점가버리면 그만이란 소리잖아요. 맞습니다. 서류 제출 의무 자체가 없다 보니 시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지자체 구청이나 관할 경찰서는 도대체 이 대회가 현장에 안전 요원을 10명을 배치하는지 100명을 배치하는지 사전에 알 길이 전혀 없습니다. 알 수가 없으니 당일 현장 점검도 불가능하겠군요. 당연하죠. 게다가 더 심각한 건 주최 측이 현장에서 안전 조치를 엉망진창으로 해서 경찰한테 적발되더라도 이들을 강하게 처벌하거나 무거운 과태료를 물리거나 혹은 다음 대회 개최를 아예 막아버릴 수 있는 제재 규정 자체가
법에 아예 존재하질 않습니다. 완전 무법천지네요, 무법천지. 네요. 우리는 대규모 마라톤 대회의 안전관리 현황이나 관련 통계 자료를 아예 보유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공식 답변을 내놓았을 정도니까요. 완전히 손을 놓아버린 무정부 상태입니다. 와, 청취자 여러분, 들으셨습니까? 지금 들으시면서 정말 기가 차서 말이 안 닿으실 텐데요. 주말마다 우리의 귀한 휴식 시간을 도로 위에서 갉아먹고 1인당 10만 원씩 엄청난 참가비를 걷어들이며 수많은 사람의 목숨이 오가는 그 거대한 행사들이 사실상 정부의 아무런 법적 통제 장치 없이 지들 마음대로 굴러가고 있었다니 정말 기가 막힌 노릇입니다. 이건 당장 법을 뜯어 고쳐야 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나마 다행스럽게도 이 참담하고 위험한 현실을 인식하고 정치권에서도 드디어 움직임이 시작됐습니다. 어떤 움직임이죠? 최근 박정아 의원 등이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을 발의를 했는데요. 이 법안의 핵심은 아주 명확합니다. 앞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행사는 주최 측이 무조건 의무적으로 안전관리 계획을 관청에 제출하게 만들겠다는 겁니다. 진작에 이랬어야죠. 그리고 지자체와 관할 경찰, 소방서가 사전에 아주 엄격하게 심의를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만약 서류상으로 안전요원 숫자가 턱없이 부족하거나 코스 자체가 사고 위험이 높다고 판단이 되면 아예 도로 점용 허가 자체를 원천적으로 막아버릴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한 겁니다. 아, 허가를 안 내주겠다. 벌금도 있나요? 네, 안전 규정을 어길 시 주최 측에 수백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강력한 철퇴 조항도 포함이 됐습니다. 속이 다 시원하네요. 돈벌이에 눈이 멀어서 사람 목숨을 핑계로 위험한 장사를 하는 악덕 주최 측은 국가가 아예 발도 못 붙이게 철저하게 걸러내야 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오늘 이렇게 강하게 주최 측과 시스템을 비판을 했다고 해서 지금 달리기 자체를 사랑하고 즐기시는 천만 러너분들, 그분들을 깎아내리거나 비난하려는 건 절대 아닙니다. 네, 당연하죠. 마라톤은 사실 땀 흘리면서 자기 자신과의 싸움을 이겨내는 정말 훌륭하고 숭고한 스포츠잖아요. 그럼요. 중앙일보 기사에서 경희사이버대 김학준 교수가 이 상황에 대해 아주 통찰력 있는 분석을 내놓았는데요.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극심한 갈등은 일종의 성장통이라는 겁니다. 성장통이요? 네, 우리 과거 80년대, 90년대 돌이켜보면 조기 축구나 테니스가 처음 동네에 대중화될 때도 동네 운동장이나 코트 사용 문제로 일반 주민들과 잦은 마찰이 있었잖아요. 아, 맞아요. 아침 일찍부터 막 소리 지르고 공 차고 그래서 시끄럽다고 싸우고 그랬죠. 지금의 마라톤 과잉 개최나 러닝크루 논란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 소수의 엘리트 체육이었던 달리기가 이제는 국민 누구나 즐기는 대중적인 생활체육으로 깊숙이 자리 잡아가는 하나의 과도기적 현상이라는 아주 예리한 분석입니다. 아, 그러니까 스포츠 문화가 성숙해가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겪을 수밖에 없는 마찰음 같은 거군요. 듣고 보니 이해가 확 되네요. 네, 다만 이 시끄러운 마찰음을 아름다운 화음으로 부드럽게 바꾸려면 양보와 배려가 필수적입니다. 어떤 양보가 필요할까요? 주최 측부터 변화해야 합니다. 무조건 장사 잘 되는 꽉 막히는 도심 한복판이나 차량 통행이 많은 교통의 요지만 고집할 게 아니고요. 경치 좋고 통행량이 적은 도시 외곽의 새로운 코스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투자해야 합니다. 달리는 분들도 노력이 필요하겠네요. 그렇죠. 러닝크루 분들 역시 퇴근 시간대나 좁은 산책로에 일반 시민들이 몰리는 그런 붐비는 시간대는 자발적으로 피해서 달리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주셔야 하고요.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 이 딥다이브를 끝까지 들으시고 나면 앞으로 주말 나들이 길에서 꽉 막힌 마라톤 대회를 마주치셨을 때 아마 그 풍경이 예전과는 완전히 다르게 보이실 겁니다. 네, 시야가 확 넓어지셨을 겁니다. 단순히 아휴 또 길 막히네 짜증난다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요. 저 거대한 행사가 과연 우리 동네 지역 상권과는 상생을 하고 있는 건지, 혹시 무능한 행정 시스템의 사각지대에서 누군가의 생명을 위협하면서 돈벌이만 챙기고 있는 건 아닌지 한 차원 높은 시각으로 도로 위를 바라보시게 될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가장 중요한 본질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본질이죠? 진정한 의미의 스포츠 정신은요, 타인의 권리와 평온한 일상을 존중할 때 비로소 그 진정한 가치를 인정받는다는 사실입니다. 내 체력의 한계를 극복하는 그 벅찬 기쁨이 만약 다른 이웃의 고통과 희생을 담보로 억지로 얻어낸 것이라면 그걸 과연 건강하다고 부를 수 있을까요? 아, 정말 뼈를 때리는 말씀이네요. 철저하게 계산된 국가의 안전 시스템, 그리고 타인을 향한 따뜻한 배려가
완벽하게 조화를 이룰 때 비로소 천만 러닝 시대도 눈살 찌푸림 없이 우리 모두의 진심 어린 박수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맞습니다. 과연 우리는 그동안 건강과 열정이라는 반짝이는 방패 뒤에 꽁꽁 숨어서 타인의 권리를 무참히 침해하는 얄팍한 상술과 이기주의를 너무 쉽게 묵인해 주었던 것은 아닐까요? 이번 주말 거리를 꽉 채우고 질주하는 형형색색의 무리를 다시 보게 되신다면 그들의 등 뒤에 달린 화려한 참가 번호표에 안전과 배려라는 이름도 함께 단단히 붙어 있는지 한번 매서운 눈으로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여러분의 귀한 주말과 일상을 지키는 오늘의 딥다이브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흥미롭고 유익한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